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자리 미술치료사 문주입니다. 37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프랑스의 화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툴루즈 로트렉. 툴루즈 로트렉의 실제 키가 152cm 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로트렉은 근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전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평생을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편집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에 굉장히 유행을 하던 독한 술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압생트라는 술이었어요. 거기에 또 중독이 돼서 환각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은 친구가 보는데 로트렉이 실제 있지도 않은 거미를 죽이겠다면서 총을 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로트렉의 어머니와 친구들은 걱정을 한 나머지 로트렉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맙니다. 여러분은 정신병과 예술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미술과 심리치료의 결합인 이 미술치료도 어쩌면 그 존재 사이에서 태어난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정신의학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좀 들여다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18세기부터 정신병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8세기냐고요? 18세기 이전에는 정신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정신병을 악마가 쉬거나 귀신의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정신장애를 종교재판에 의해서 화형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베들럼이라는 병원인데요. 베들럼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정신병원이고요. 공식적으로 왕립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들럼은 1247년에 이탈리아 주교 고프레도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당시 1750년 구 베들렘 병원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병원의 이름이 아주 묘합니다. 스펠링은 다르지만 발음이 같아요. 베들럼이라고 읽는데 사전적 의미는 첫 번째 뜻 보시면 아주 소란과 혼란의 현장,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두 번째 뜻도 모두 같이 쓰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병원은 대혼란 또는 광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들은 실제 당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 사진인데요. 그들은 대부분 급성 조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치매나 뇌종양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것으로 진단을 받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냥 모두 급성 조증으로 진단을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환자들 일부는 발병하고 나서 한참 뒤에서야 입원을 했기 때문에 때때로 살인까지 저지른 뒤에 도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환자들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 앞에서 의자에 묶인 채 치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건 너무 비인간적이죠. 심지어 오락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런던의 명소였습니다. 화가 윌리엄 호가트의 작품입니다. 지금 그림 가운데 저 뒤편을 보시면 멋지게 차려입은 여성들이 지금 웃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여성들은 수감자의 기이한 모습을 즐기면서 당시에는 사교 모임의 행사로 정신병원에 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본 그 당시에 여행작가로 잘 알려진 세자르 프랑스와 드 슈스는요, 그가 쓴 책, 지금 보이시죠? Lettres et Voyages, 편지와 여행이라는 제목이죠. 네, 제가 불어를 조금 알기 참 다행이죠. 네, 이
책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별로 공격적이지 않은 환자들은 걷고 있고 2층은 조금 더 위험한 그런 미친 환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사슬에 묶여 있고 보기에도 끔찍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묶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때 선원이었던 이 미국인은 아무런 죄도 없이 지금 이렇게 묶여 있다가 결국 이 병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그 기둥 보이시죠? 육중한 철 막대 위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미끄러지도록 만들어진 고리를 지금 묶여 있는 채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2인치의 폭의 튼튼한 철 막대가 리벳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이렇게도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비인간적이죠. 제가 18세기 이전에는 정신의학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초로 정신과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의사가 바로 이 도일 의사 사진 속의 요한 크리스찬 레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빨간색 글씨는 독일어로 psychiatry라고 쓴 거고요. 네, 정신과라는 영어는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레일 박사는요. 광기라는 것이 뇌의 물리적 손상이나 유전성 때문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종종 일시적으로 치료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레일 박사는 정신 질환 환자들을 물속에 담궈버리거나 뜨거운 왁스를 손에 떨어뜨리거나 쥐를 피부에 올리는 방법들을 썼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정말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방법들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있다고 믿었고요. 레일 박사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존경받는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정신의학의 아버지, 이렇게 현대 정신의학의 아버지, 참 아버지가 많죠. 네, 현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러시라는 의사가 또 있는데요. 이 벤자민 러시는 1783년 펜실베니아 병원에서 1813년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가운데 그림이 펜실베니아 병원이에요. 이 사람은요, 정신질병에 관한 의학조사 및 관찰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인쇄된 최초의 정신과 교과서라고 합니다. 나중에 러시 박사는 신체의 혈액 흐름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개발한 것이 이런 의자입니다. 네, 진정의자라는 건데요. 이 러시 박사가 개발한 진정의자는요. 광기는 동맥질환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의자는 뇌로 향하는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고 맥박의 세기와 빈도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지금 가운데 그림 보시면 의자를 저렇게 기둥에 하늘에 매달아서 환자가 토할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네, 펜실베니아 당시 그 병원의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의사의 처방이라는 것이 참 놀랍지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치유적이라고 치료가 실제로 됐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러쉬의 처방은 뭐 구토를 시키거나 냉온욕을 번갈아 하거나 뭐 피를 흘리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다른 처방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죠. 지금 왼쪽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박물관의 그 진정의자에 지금 재현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어깨, 팔, 허리, 발에 끈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상자 모양의 장치가 머리를 가두죠. 네, 이런 것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요. 정신병원이 이제 슬슬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1793년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의사의 이름이 필립 비넬인데요. 이 필립 비넬은 파리의 비세트 병원에 있는 정신병자 여성들을 그 몇 년 동안 거의 뭐 3, 40년 동안 결박한 사슬을 극적으로 다 끊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했던 그 인도주의적인 방법의 선구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모럴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도덕적 치료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그 여성 정신병 환자들을 사슬에서 풀어주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그림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 심리적으로 이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삐넬은 정신질환을 사회적 및 심리적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노출된 결과 어느 정도는 유전성도 좀 있고 어떤 생리적인 손상의 결과도 있을 수 있다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신병자들을 대하는 의사와 일반인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정신의학과 예술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한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그림 보시면 바로 폴 시몽 막스라는 프랑스 의사의 그 논문 중에 일부를 제가 좀 가져온 건데요. 이 사람 역시 또 아버지라고 불려요. 예술과 정신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정신병 환자의 그림과 그 그림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고 광범위하게 분석을 수행한 최초의 정신과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발표된 2개의 저널 기사에서 제가 보고 가져온 그의 기록 보시면요. 네, 이분이 폴 막스 시몽인데요. 현대 미술 치료 기술의 그 길을 닦는 그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던 중요한 관찰을 하기도 했죠. 그는 정신질환자들의 그림이 그들의 어떤 망상적 선입관을 표면화한다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의미 있는 관찰을 많이 했던 의사였죠. 네, 지금도 제가 그 발췌한 것들입니다. 이 시몽은요, 그 환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치료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뭐 비판적인 시선도 있기는 있지만요. 여튼 그 그림에 대한 시몽의 접근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는 어떤 미술치료 방법의 시작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지금 보이시는 또 의사의 사진은요. 한스 프린스 혼이라는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미술 치료를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정신병 환자들의 경이로운 그림을 무려 5천여 점이나 모아서 책으로 출판한 사람이죠. 네, 지금 보이시는 것이 다 한스 프린스 혼의 컬렉션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한스 프린스 혼의 이야기는 좀 많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